나는 올해 대구 부동산이 좋다고 봐. 솔직히 한 99%는 또 웬만한 지역에 다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그래. 그냥 단순하게 대출을 많이 해준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게 불법적인 건데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야. 근데 내가 이 불법을 권한다거나 또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어떤 거냐면은 업계약이라고 가능해. 자, 신생아 특례 대출이 9억, 주택가액 9억 원까지야. 그리고 대출을 5억 원을 해줘.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 그럼 뭐 대출이 한 80% 나온다고 가정을 하자. 4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업계약을 써. 그래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이라고 주택가액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내가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 가면은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 분명히 5억 원에 거래를 했을 때는 내 돈이 1억 원이 필요한데, 6억 원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내 돈 2천만 원이면은 집을 살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꼭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야. 나는 특례보금자리 딱 보면서 이건 업계약이다, 이거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작년 1월 달에 대구 부동산이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에 계속했고 공부를 꼭 하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숨겨진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근데 투자자들은 이런 정책들을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불법적인 거 분명히 맞아. 근데 찾을 방법은 없어. 작년에는 반대로 다운 계약이 그렇게 많았어. 왜냐하면은 대구에 괜찮은 뭐 태평로나 동대구역 일대 보면 한 5억에서 한 6억 원대 했지. 근데 이 6억 원대를 돌파하려고 하니까 대출금리가 올라가 버려. 6억 원까지는 디딤돌 대출로 해서 대출금리가 한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은행 대출 받아야 되잖아. 그게 한 5%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6억 원대 이하로 거래를 끌어내리는 다운 계약이 알게 모르게 말하는 거야. 자, 이거를 너 증거 있어라고 하게 되면은 증거는 없어. 사인 간의 거래고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하지만 이걸 활용하고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반대로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오게 되면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6억 원에 묶여있는 이게 돌파가 돼. 자, 내가 작년 1월 달에 이것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로 공부하라고 했고, 10월 달에 내가 대구 부동산 다시 조정 온다고 했던 이유가 똑같은 거야, 이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9월 말이었나?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액을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낮춰버렸지. 자, 6억 원으로 돼버리게 되면은 특례보금자리론이 4% 금리, 디딤돌 대출이 2% 금리란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 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겠지. 그리고 금액 6억 원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 안 되니까 돌파가 안 돼. 그러니까 주택가액이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시 올해 들어서 특례보금자리론하고 동일한 효과를 주면서 금리를 4%대에서 1%로 낮춰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이거야. 그래서 난 올해 대구 부동산 시장이 이제 설 지나고 나면은 오른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작년에 영상을 만들 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조정 시장이 올 거다. 이때 무주택자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고, 무주택자들이 워낙 집을 안 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다주택자들한테 다시 규제를 풀어버리지. 다주택자 보고 집을 사라고 하는 거야. 이제 무주택자들은 더 많은 수요자들과 경쟁을 해서 집을 사야 되는 거야. 나는 올해 들어서 집 관련해서 내가 공인중개사 하면서 전화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댓글이 뭐가 달리냐면은 일단 비난을 해. 그러니까 내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난을 해. 비난하는 댓글, 또 악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3개월 뒤나 6개월 뒤에 보자.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이런 댓글 달려. 아니야, 그건 틀렸어. 댓글을 달려면 내 논리에 반박하는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은 대구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악재가 있어. 그 악재가 뭐냐 하면은 미국이야.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1980년대하고 똑같아. 일본이 1980년대 초반에 경제가 너무나도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1985년에 미국이 일본을 불러서 플라자라는 곳에서 플라자 합의를 해. 일본의 엔화의 강세를 만들라는 거야. 그리고 와서 일본이 엔화 강세가 되니까 80년대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그게 버블이 생겼는 거고, 결국 일본이 1980년대 후반에 버블 붕괴로 무너졌잖아.
그리고 나서 1992년도에 소련이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1995년도에 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와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부족해진 그런 시기야. 1997년도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IMF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2001년도에 IT 버블 붕괴까지 발생한 거고, 이거를 지금 중국에 넣으면은 동일해.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넘어설 정도로 너무나 좋지.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무역 전쟁 걸잖아. 환율 조작국으로 몰면서 위안화 강세를 하라고 막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 불러들이면서 보호무역으로 다 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국은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고 있잖아. 일본하고 똑같은 정책 쓰고 있다고. 미국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들어오면서 공장 지어야 되지. 그럼 시멘트 필요하지, 인프라 필요하지. 이러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률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노동시장 강세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가 계속적으로 좋아. 그럼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이제 죽어나는 거야. 이게 위험하지만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까지 좀 멀었다고 보는 게, 일본이 붕괴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 좋았어. 근데 전체적으로 큰 위기가 왔는 게 한 10년 정도 걸렸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바로 터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야. 해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 위험해. 금리, 미국의 고금리 시장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위험해. 근데 정부에서 돈을 계속 푼단 말이야. 신생아 특례 대출 1.1%대. 그럼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그런 급등 시장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괜찮은 입지, 그러니까 입지를 줄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계속 투자 지역이나 집을 사는 지역을 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야. 다른 외곽지는 여기서 한 번 더 붕괴가 되어버리면은 하락폭이 훨씬 더 심하고 다시 반등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지. 근데 최소한 입지가 괜찮은 데는 좀 하락폭이 적거나 또는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오겠지. 난 그래서 입지를 줄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시황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해. 왜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지금 또 대구 부동산 검색해 보면은 10만 몇만씩 조회수가 나오는 게, 뭐 대구 2억 원대 아파트, 대구 3억 원대 아파트, 이런 게 지금 조회수를 다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그런 식으로 지금 영상을 계속 바꾸는 거고. 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2022년 말 2023년 초반에 뭐 폭락 컨텐츠 이런 걸로 해갖고 조회수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 요구하면서 나는 부동산 시장이, 대구 부동산 시장이 괜찮은 지역은 반등이 나온다고 봤어. 거래량도 증가하고. 난 사람들한테 욕을 좀 먹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에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시황적인 거, 이제 부동산이 반등하는 이유, 어떤 지역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조회수가 급락하기 시작을 해. 내가 느꼈는 거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은 오른다 떨어진다에 관심이 가진 거지, 왜 오른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지역을 사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오른다 떨어진다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가 유행을 하는 거야. 당연히 나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과 유튜브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다들 오른다 떨어진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둘이 열심히 싸우는데, 실질적으로 오를 요인과 하락할 요인은 다 있다라고 보면 되고, 다만 오를 요인은 정부에서 돈을 계속적으로 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반대로 하락 요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컨텐츠를 서서히 끌고 가면서 중국이라는 경제가 무너져야지 발생을 할 거야. 그럼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 요인을 다 가지고 있고, 당연히 집을 사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서 달러를 계속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좀 어렵지, 이게 어려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내 내용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경제 전반적인 지식과 경제 지표와 정책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영상을 많이 안 올리는 게 조회수도 있지만은 따라하는 유튜버들이 많아. 내가 이렇게 올리고 나면은. 실제 이번에도 지난달에 내가 뭐 하는 영상 올렸는데 또 바로 따라하는 애가 있더라고.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좀 이런 시황적인 요인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혹시라도 가끔씩 뭐 생각에 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영상 좀 한두 개 정도 올릴게. 그거 말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2억 원대, 3억 원대 같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상을 만들 거야.